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은 리패깅 USTC 리패깅 아이디어 올라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내용을 좀 볼까 합니다. 리패깅 해야 된다라고는 이제 다들 알고 있지만은 그 리패깅 제한에 대해서는, 리패깅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레드라인 드리프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USTC 제 리패깅, 점차적으로 리패깅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바이백, 스테이킹, 스왑 이렇게 제목을 해서 이제 제안서 하나를 올렸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처음 이 좀 요약해놓은 이 멘트에 보면은 뭐 알고리즘 패그 발산, 수수료 및 바이백, 프로토콜, 단방향 스왑 및 USTC 스테이킹 구현을 통한 테라 클래식 생태계의 USTC 리패그 및 활성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건데 그냥 내용 한번 쭉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난 5월 디패깅 사건 이후에 이제 디패깅이 거의 이제 1년째 돼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로서 블록체인의 유지 관리 및 업그레이드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USTC를 다시 패깅하고 그리고 AMM 알고리즘 및 테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네, 좀 전에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테라루나 이 전선에서 진전이 없는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의 증가하는 긴장과 동요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으며 LNC와 USTC의 가격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투표를 위해 논의 및 또는 제시되는 많은 제안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너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커뮤니티가 동의하지 않는 경로를 따랐거나 또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CG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도건은 권도영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부분이 탈중앙화 경제에 탈중앙화 자금이 필요하다는 비전을 믿고 이 길을 계속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패깅을 시도하려면 다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디패깅 시나리오에서 온체인 트랜잭션 및 스왑을 알고리즘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오프체인 구현이 없으면 자본 통제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실패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가 있었고 공개되지 않은 점프 크립토가 있었고 오프체인 시장에서 패그를 방어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들이 존재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이것들은 다 불법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실패했을 때 USTC의 가격이 폭락하여 루나 클래식이 이제 망각에 빠지고 두 토큰은 모두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루나 클래식 공급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상황에 고정 가격의 약 98% 하락한 완전히 무담보 USTC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큰의 순환 공급을 줄이고 USTC를 재자본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온체인과 오프체인 모두 패그를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아야 합니다. 죽음의 소용돌이와 시장 조작 모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제안을 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패그 다이버전스 P 및 바이백 프로토콜의 구현을 통해 모든 보유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USTC가 온체인과 오프체인 모두에서 거래되는 모든 시장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제안서를 내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인 거죠. 이래, 네. 하여튼 뭐, 그쵸.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맞고 이것들을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큰 제목부터 먼저 보면은 뭐 다이버전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요거를 이제 예를 이제 쭉 들어놓은 거고, 그리고 프로토콜 환매라는 방법, 그리고 프로토콜 이익, 스테이킹,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오라클 풀 이렇게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제 단계를 적용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떠냐. 상당히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처음 얘기했던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주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 다이버전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고, 다이버전스 프로토콜이 뭐냐? 그거는 페그와 시장 가격 간의 간격 차이와 동일한 알고리즘 동쪽 수수료를 부과하여 작동합니다. 네, 말이 어려운데, 수수료는 페그에서 0%부터 페그에서 50% 편차가 있는 100%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의 등급을 준다는 거예요. 패깅이 안 돼 있는 지금 0%에서부터 패깅 한 50% 패깅 됐을 때, 100% 패깅 됐을 때의 수수료가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페그의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이제 뭐 피를 낸다는 거겠죠.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수수료를 낸다는 얘기겠죠. 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초기의 수수료는 페그 이하 판매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구매를 장려하고 항상 더 바람직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 측에서만 부과됩니다. 파는 사람한테만 이 피가 부과가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런 다음 프로토콜에 의해 유지되는 수수료는 USTC 바이백을 하고 페그를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모든 USTC 거래 쌍에서 구현되지만 일반 블록체인 트랜잭션은 구현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또는 지갑 간 송금과 같은 일반적인 블록체인 트랜잭션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 통제는 시장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토큰이 오프체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모든 시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온체인과 오프체인 모두의 CEX와 DX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알고리즘 작동 방식 뭐 이렇게 되게 수학적인 것처럼 써놨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타겟 뭐 1달러에 패깅할 거면은 뭐 타겟 가격, 그러니까 1달러 0.5센트 뭐 이런 거 이제 타겟 가격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 그리고 수수료, 이 차등을 둔 수수료, 요게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건데, 시장 가격이랑 패깅 원하는 가격이랑 차이가 크면은 수수료가 비싸고, 차이가 없으면은 수수료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읽으면은 오히려 더 복잡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USTC 비트코인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써놨습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따로 읽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게 이제 차등을 둬서 이렇게 수수료를 적용하면은 패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프로토콜 환매, 이제 우리는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했으므로, 네, 벌써 1단계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적하기 시작했으므로 해당 자산을 이용하여 USTC를 다시 구매하여 페그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제 패깅 벌써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디패깅 되는 걸 이제 방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매는 완전히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이백 전략을 설계하려면 현물 오더북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이를 실패하면 하나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퀀트를 고용해야 합니다. 세금과 분기 수수료 결합하는 것이 좋은 점은 커뮤니티로부터 비용의 일부로 자산을 다시 구매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USTC가 1달러에 고정되었지만 0.6에 거래되는 심각한 디패깅 이벤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판매자는 0.2만 받고 프로토콜은 0.4의 세금을 받습니다. 실제 비용 프로토콜의 판매자가 받는 금액은 0.2입니다. 그 이유는 구매자일 때 어쨌든 프로토콜에 의해 발산 수수료가 발생했으므로 우리가 구매할 때 수수료가 즉시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에서 1USTC를 외부에서 구매할 때마다 프로토콜은 2USTC를 다시 구매할 만큼 충분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방어 메커니즘이며 시장 가격의 일부로 커뮤니티를 위한 USTC를 다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이익, 바이백 후 우리는 USTC를 축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진도가 엄청 빨라요. 바이백 이후에 우리 USTC를 축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프로토콜이 보유한 이익입니다. 커뮤니티는 이러한 자산을 소유합니다. 소각해서 공급을 줄이는 것보다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프로토콜에 의해 축적된 USTC는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순환 공급에서 더 많은 토큰을 잠그기 위해 다음 비율로 다음 목적을 위해 분배됩니다. 단방향 제한, 루나 클래식, USTC, 스와풀 47.5%. 네, USTC 자금의 45%는 새로운 유동성 풀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 풀은 획을 위해서 열리고 이익을 위해 단방향 LUNC에서 USTC의 스왑을 허용합니다. 스왑은 프로토콜 소유 USTC의 공급으로 제한되며 공급이 소진되면 풀이 종료됩니다. 가격이 다시 페그 아래로 떨어지면 풀이 닫힙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가 페그를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한된 차익 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왑을 통해 획득한 루나 클래식은 소각되거나 프로토콜에 의해 스테이킹되어 순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익 거래 기회는 오라클 풀 및 커뮤니티 풀에 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거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USTC 스테이킹 저장 금고 47.5%. 우리는 USTC가 현재 가치 저장소가 아니라 투기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리패깅으로 거의 50배에 가까운 잠재력은 현재 유틸리티가 없기 때문에 거래에 몇 안 되는 동인 중 하나입니다. USTC가 약간의 유틸리티를 가져오고 프로세스에서 순환 공급에서 제거하기 위해 1개월, 6개월 및 12개월 잠금 기간이 있는 USTC를 위한 새로운 저축 스테이킹 모듈을 만들고 더 긴 잠금에 대한 보상 비율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다이버전스 프로토콜에서 획득한 USTC의 47.5%는 저축 모듈로 보내집니다. 이 모듈은 순전히 순환 공급에서 USTC를 제거하여 충분한 반복 노력을 가속화하고 USTC 가격에 긍정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라클 풀 2.5%, 커뮤니티 풀 2.5%, 나머지 5%는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우리 체인에 대한 DF 구축 및 온보딩을 장려하기 위해 오라클 풀과 커뮤니티 풀 간에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커뮤니티는 프로토콜이 거버넌스를 통해 완전히 제어되므로 원하는 경우 미래의 자산을 다르게 분할하도록 구성됩니다. 구현. 네, 커뮤니티와 대부분의 CEX가 이 제안을 수락하면 L1 팀과 함께 정확한 날짜가 지정된 타임라인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개발됩니다. 1단계, 오라클을 가장 먼저 검사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AMM을 통해 테라스왑은 오라클 수정 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다이버전스 프로토콜, 리미티드 스왑풀,
및 USTC 세이빙 모듈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프로토콜 코드 감사가 성공할 때까지 다이버전스 프로토콜 구현 마감일과 출시 날짜가 설정됩니다. 반대하는 소수의 CEX 및 DX는 기한을 알리고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갑 블랙리스트가 생성됩니다. 지갑 블랙리스트는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의 복제 이니셔티브 뒤에 있는 CEX를 보호합니다. 2단계 다이버전스 프로토콜은 모든 시장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페그는 당시 대략적인 시장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0.025로 설정되며 페그 이하로만 적용됩니다. 이것은 페그 이상으로 수수료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페그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구매에 제한을 두지는 않기 위한 것입니다. 가격은 우리가 시스템의 담보를 구축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페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담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USTC 및 거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48시간 동안 특정 센트 값을 초과하면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해당 값으로 페그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 페그가 0.025이고 USTC가 0.055에서 48시간 동안 거래되는 경우 프로토콜은 자동으로 페그 수준을 0.050으로 설정합니다. 네, 그리고 3단계 프로토콜이 바이백에서 담보를 구축함에 따라 단방향 스와플과 USTC 저축 모듈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복 노력을 빠르게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2단계에서 페리티를 오랫동안 달성했어야 하므로 D앱이 이 보드에 올라와 USTC 유틸리티 및 채택을 더욱 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정된 AMM 알고리즘이 제자리에 있고 오라클 수정되었으므로 테라 스왑이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USTC를 1US달러로 되돌리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당 페그를 유지하기 위해 프로토콜 준비금에 충분한 담보금을 구축하고 분기 프로토콜 수수료를 완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개 이상의 마구간과 함께 완벽하게 작동하는 톨엑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제 및 판매자 서비스 솔루션 파트너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훌륭하게 들리지만 CEX, 번텍스를 구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동쪽 수수료를 구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제어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지만 그것이 반드시 CEX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CEX는 비즈니스이며 돈을 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CEX는 각 거래에 0.1%에서 0.3% 사이의 고정 거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거래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 발산 프로토콜은 이것의 여러 배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EX와 이익을 일부 공유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프로토콜을 구현하도록 장려할 뿐 아니라 그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합니다. 프로토콜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고 그것이 CEX와 루나 클래식 거래의 쌍에 대한 모델링 LUNC 거래 쌍에 대해 모델링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0.2%이며 저는 0.02 달러, 0달러의 페그 목표를 기반으로 프로토콜을 모델링 했습니다. 사례 연구, USDC, BUSD 거래 1분기, 2분기. 0.02 달러일 때 이제 바이낸스 수수료 그리고 이 오프체인 프로토콜 수수료 그리고 0.025일 때 바이낸스 수수료 그리고 프로토콜 수수료 그리고 0.025 미만일 때 바이낸스 수수료
프로토콜 수수료를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서 월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위 표의 총액을 보면은 바이낸스가 6개월 동안 각각 페그 수준보다 낮은 23,906달러, 567,674달러, 그리고 127,6,558달러의 정규 거래 수수료를 챙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수수료를 보면 87,6,314달러, 그리고 2,213,4,705달러, 그리고 9,192만5,372달러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소리만큼 훌륭하지만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는 페그 아래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90% 감소했다고 가정하면 47,631달러, 2,213,470달러, 그리고 9,192,537달러의 수치가 됩니다. 거래량이 90%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항상 CEX가 일반 거래 수수료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네, 이렇게 막 길게 설명했는데 결론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 제안이 USTC와 LUNC 보유자 모두에게 어필할 공평한 방식으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접근 방식을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다이버전스 프로토콜을 통해 우리는 느리지만 안전하게 USTC를 바스켓, 인덱스 토큰으로 재자본화하고 이전 시스템의 수동 바이백을 훨씬 더 강력하게 자동 바이백 프로토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방향 수합 및 USDC 스테이킹 저축 모듈은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두 토큰의 순환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다시 통제하고 미래의 죽음의 소용돌이 가능성을 방지하고 시장 조작을 처벌하는 방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CEX와의 관계도 구축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단점부터 얘기하네요. 단점은 이에 동의하는 CEX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프로토콜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며 구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설정된 페그 수준 이하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설정된 페그 수준 이하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수수료가 엄청 비쌀 테니까 처음에는 갑자기 아무도 거래를 안 하겠죠. 대부분의 거래는 페그 위에서 또는 페그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시작하려면 소프트 페그여야 합니다. 그 페그를 방어할 초기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 수수료가 시스템에 담보로 구축할 때까지 수많은 디패깅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디패깅 수준에서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가격이 이미 디패깅 되어 매도해야 결정하는 경우 가격이 페그에서 벗어난 정도에 따라 프로토콜에 의해 상당히 공격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겠죠. 장점, 발행 포크 역분할 또는 외부 자본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USTC를 1달러로 1US달러로 다시 자본화하고 중분적으로 대체합니다. 단방향 스왑 도입을 통해 LUNC 공급을 줄입니다. 그리고 USTC 스테이킹 그리고 세이빙 밸류 도입을 통해 USTC의 순환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오라클 풀과 커뮤니티 풀 모두 자금을 지원합니다. 페그 이하로 판매하는 사람들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표적 접근 방식입니다. 나는 이것을 아고라에서 일주일 동안 논의하도록 남겨둘 것입니다. 그런 다음 CEX에 연락하기 위한 신호 제안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위 3개의 CEX를 설득하면 거버넌스 투표 및 지출 제안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일 수 있으며 암호화 공간에서 이와 같은 시도가 시도된 적이 없지만 보장은 없습니다.
이 제안을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돈이며 당신은 이것의 역할이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제목에 리패깅이 쓰여 있다고 해서 예 투표하지 마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예 투표하십시오. 다음 주에 제안서에 대한 모든 질문 AMA에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내용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내용이 뭐 쭉 어느 정도 따라오셨으면은 이 내용이 얼마나 참 아이디어 단계의 그런 제안이고 이 내용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허황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그런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거의 전부를 다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죠. 사실은 지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고 이거 패깅 물론 순차적인 패깅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작은 금액으로 이제 그 단계를 걸쳐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깅 금액이 수수료 금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 수수료가 계속 수수료가 계속 바뀌고 거래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차익이 계속 생기게 되고 또 너무 아까도 자기도 얘기했듯이 너무 공격적인 수수료 그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완전 얼어붙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좀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은 이 리패깅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리패깅이라는 제목만 보고도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 달린 거나 조회수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죠, 이거. USTC 증분 리패깅 바이 이건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하고 댓글을 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예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런 제안서를 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소개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지루할 정도로 이걸 내용을 읽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여기에서 물론 이 하나의 이 제안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진짜 사람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나 또 아니면 또 좋은 아이디어들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들이나 또 그런 어떤 좋은 의도의 그런 방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나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인데 앞으로 또 이거 말고도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루나 클래식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아고라에 올라오는 제안서들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멘트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뉴스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은 좀 기대감이 있고 요즘에 또 많이 기분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